잘 적어주세요. 적으면서도 아마 따라오기에는 어렵지 않은 파트죠. 궁금한 건 당연히 물론 질문해야겠지만 경험상 여기 쪽은 애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이따가 분사구문 쪽이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할 것도 좀 많아서 좀 무거울 겁니다. 해석을 쓰면서도 왜 구분되는지를 알고 쓰세요. 잘 썼니? 생각보다 길고. 잠자는 아기는 저번에 침낭이랑도 비교를 했었죠. sleeping bag이 침낭이었고요. sleeping baby가 잠자는 아기였어요. 여러분이 분사로 쓰이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ing는 다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동명사가 아니라. 다 쓴 친구들은 조금 보면서 구분을 스스로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세요. 선생님 설명 많이 안 해도 아마 알아들을 거라고 믿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볼게요. 자, 학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내신 쪽에서는 내신 시험에서 이쪽이 좋아요. 내신 시험에서는 분사 구문을 시험 문제 내는 게 되게 부담입니다. 어차피 해석도 너무 다양하고 맨날 그 모양이 그 규칙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많이 얻어맞아요. 분사 구문 쪽은 시험 문제로 내기는 되게 껄끄러운데 분사 쪽은 다른 얘기죠. 분사는 확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 문제로 내기가 좋아요. Falling leaf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 이파리예요. 잡으면 되겠죠. 중간에 있는 거. 근데 fallen leaf는 이미 바닥에 밟히는 거야. 이미 다 떨어져 있잖아. 낙엽이란 말이야. 두 개의 차이점은 위에는 진행이니까 능동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가 쓰인 거고 밑에는 fallen, fell, 그렇죠? fall, fell, fallen이죠. 그래서 다 떨어진 fallen이 되는 겁니다. 이건 수동이나 완료겠죠. 내려가서 burning house 볼게요. burning house 이미 타고 있어요. 지금 불길이 막 치솟고 타는 중일 때는 진행이니까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근데 a burnt house 이미 다 탔어. 다 검은 재야. 아무것도 안 남았어. 이럴 때는 다 타버린 지 완료해서 pp를 쓰면 됩니다. burnt도 되고 사실 영국 쪽도 그렇고 ed를 붙여서 burned라고도 해요. 똑같아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 조금 중요해요. 이 똑같은 지금 보면은 꾸밈을 받는 명사나 꾸며주는 이 분사나 똑같은 글자거든요. 근데 얘는 왜 cat보다 앞에 나오고 얘는 왜 cat보다 뒤에 나오냐? 그 기준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길이로 보시면 되는데 짧고 단독해서 사용한 거 혼자 쓰였잖아. 이때는 앞에 가세요. A sleeping cat 이렇게 하면 돼요. A swimming man 이러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명사보다 뒤에 있는 경우인데 언제 그러냐면 분사가 수식어나 목적어를 갖고 있을 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긴 겁니다. 긴 거죠. 덩어리 자체가. Sleeping on the bed. 서우에 어떻게 해석하면 돼? Sleeping on the bed.
침대에서 자고 있는 잘했죠? 네, 침대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 너무 길죠? 이럴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알겠죠? 언더베드가 전면구 수식어기 때문에 분사에 수식어가 딸려 있는 거예요. 길게 써주면 됩니다. 넘어가자 얘들아. 자, 분사 거의 끝나가거든요. 분사는 원래 이렇게 간단해요. 이거 쓰고 나서 분사 구문으로 들어갈 건데 분사 구문 쪽에 할 얘기가 많다는 건 배워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잘 적어주고. 잘 쓰고 있구나. 두 예시는 그냥 외워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저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두 문장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아, 영화는 감정을 주는 거였지.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거지 하시면 돼요. 잘 적어주시고요. 한 번만 맞추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애들이 잘 안 틀리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그 처음에 잘 어떻게 맞추는지 구분하는 거 힘들어하지 한 번 배우고 나서는 다 잘 맞추더라고요. 빨리 설명하고 갈게 얘들아. 감정을 전달할 때 보통은 사물주어가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영화는 자기가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죠. 그럴 때는 ing 현재분사를 씁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 ing, 감정 전달은 현재분사입니다. 내려가자. 그와 달리 보통 생물주어, 사람이 나와서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이때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설명보다 그냥 이 예문 두 개를 외우는 걸 강력 추천해요. 혹시라도 이게 아직도 모르겠다, 틀려본 적이 있다 이런 친구는 예문 두 개를 외워주세요. 다음 갑니다. 이거죠. 분사구문 외워. 분사구문이 들어가는 여기부터 중요해. 그냥 분사 쪽은 이제 분사구문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고요. 줄여놓을게요. 잘 쓰고 있니? 그러면 다해야 여기 있는 hot 쉼표 찍고 he drank water는 말이 되는 문장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렇죠. 잘했어요. 쉼표가 있어야만 하고요. 쉼표 없으면 진짜 엉망진창인 문장입니다. 그리고 쉼표만 있다면 우리가 분사구문 규칙에 맞게 쓴 문장이 돼버려요. 직접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울 게 참 많죠. 이런 거 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치 얘들아. 근데 이제 신문이랑 잡지 이렇게 약간 지면이 좀 좁은 곳에 몰아서 꾸겨 넣으려다 보니까 분사구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략이 많이 일어나고요. 혹시 못 읽겠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고 잘 써주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페이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분사구문 만들어봐 했을 때 제일 쉽고 가장 간단한 거 다 지운 다음에 ing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실제 여러분 이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될 그 엄청 긴 규칙들은 규칙 충돌이 되게 잦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에서 이랬다가 저쪽 규칙이 이기네 이런 게 되게 많다는 얘기야. 그걸 좀 이따 잘 봐야 돼요. 색깔 구분은 다들 잘 하고 있어 좋고요. 그 예문을 이거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 쓴 친구들은 한번 눈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런 가이드 없이 그냥 본인의 지식만으로 어디 지우고 어디 바꿔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눈으로 해봐야 돼요. 본인 눈으로 저기까지 해볼 수 있는. 그냥 어릴 때 어린 레벨일 때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왼쪽 다 지워 이거 ing 바꿔 이러면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분사 구문은요 이름에서 분사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알겠죠? 얘를 결국 분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여기 있죠. 분사를 사용한 이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부사 역할하는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사를 엄청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뭐 꾸며주나 보다 이건 알아야죠. 부사가 하는 역할이 원래 꾸며주는 거니까. 지금도 보시면 그가 더웠기 때문에 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중심 문장이 아닙니다. 얘가 물을 마셨다는 게 중심 문장인 거지 그 이유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쪽이 부사절인 거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매번 해석을 해봐야 돼. 이게 부사절인지. 이때 여러분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접속사가 있는 쪽이 부사절이에요. 알죠? 접속사를 찾으면 돼. 여기 중에 아무리 찾아도 접속사는 s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쪽이 부사절이에요. 알겠죠? 이쪽을 찾아놓으면 정확히는 원래 이게 맞는 겁니다. 종속 접속사가 있는 쪽이 종속절인 거고 종속절의 종류 중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쉼표 앞에 있는 부사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 명사절은 뭐지? 형용사절은 뭐지?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은 그것까지 설명해주면 너무 복잡해지기도 하고 분사 구문의 본질로 가는데 너무 주변에서 힘을 빼는 거니까 선생님이 빼고 얘기합니다. 계속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명사절, 형용사절이 정말 쉽게 들릴 때가 있을 텐데 좀 기다리고 어쨌든 오늘은 분사 구문 만들려면 종속절 중에서는 무조건 부사절이 왼쪽에 보통 오니까 이거를 분사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기본 원형은 이건데 아마 독해 시간에 이런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멀쩡히 나오다가 쉼표 찍고 ing가 오른쪽에 있는 걸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사실 오른쪽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He drank water as he was hot. 말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이라고 외우면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왼쪽이라고 외우지 말고 접속사가 있는 문장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른쪽에 있더라도 그쪽이에요. 갑시다. 그럼 이제 됐고 보자. 지금 우리는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건데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그가 더웠기 때문에 그는 물을 마셨다라는 문장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는 여러분도 분사 구문을 배워본 친구라면 그래도 이만큼은 기억이 날 텐데 접속사는 일단 보통 지워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지운다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선택이었는지 의무였는지는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지우는 걸 보통 많이 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워버려가지고 상대방이 못 이해할 것 같으면 지우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지우죠. 왜? 아까 선생님 뭐라 해서 분사 구문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쓴다 그랬잖아. 안 그래도 지금 종이 좁은데 이걸 보통 지운단 말이에요.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 주어를 지운다는데 하은아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지운다고? 같으면.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지우면 안 돼요. 잘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문맥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더운 사람이 물을 마셨겠죠. 그래서 같은 인물이니까 지워요. 근데 지울 때도 어디 쪽이라고 얘들아? 부사절 쪽 주어를 지워야 돼. 그 얘기는 다시 아까 말해볼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접속사가 있는 쪽 문장의 주어를 지우라는 거였죠. 그래서 왼쪽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지웠어요. 많이 지우니까 남은 게 뭐밖에 없어? was hot 밖에 남지 않죠. 근데 이거 뭐 할 거야? 이걸로 물음표 의문문을 만들 것도 아니고 was를 뭐로 바꿔야 돼요? 이름이 그래도 분사 구문인데 그치? 분사를 채택해야겠지. 분사 중에 현재 분사인 in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Being hot, he drank water인데
지금 괄호 표시를 이미 본 친구랑 분사 구문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친구는 알 거예요. 이거 비행도 생략이 되던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뒤에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고비거든. 여기가 이해할 것도 제일 많고 쓸 것도 제일 많아요. 오늘 이것만 제대로 통과하면 남은 페이지 한두 페이지 더 있지만 진짜 짧아. 굉장히 짧으니까 여기서 집중력 확 끌어올려주자. 이쪽 이해해야 돼, 분사 구문. 중간중간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손들고 얘기해. 네, 그게 좋아요. 본인이 좀 이해 안 되는 건 이해된 친구들도 한 번은 들을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친구 중에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원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빨간색을 써도 문제 없으나 그럼 여러분 너무 보기가 좀 그럴까봐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이쪽은 규칙 충돌이 많아요. 이쪽 규칙만 외우면 다가 아니라 얘하고 얘 규칙이 있을 때는 이 규칙이 우위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잘 썼니? 같은 친구들 한번 읽어봐봐. 이게 글로만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문항도 몇 개 있는데 아까 그 예문을 계속 사용해서 가르칠 거거든요. 아까 그 예문하고 연관 지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미리 읽으면서 예습해놓으면 선생님 설명할 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게요. 네, 보시고요. 오늘 배우는 페이지 중에서는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적으면서 알았을 겁니다. 갈게요. 4번은 일단 쉬워요. being하고 having been 같은 건 원래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보통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번 규칙 때문에 아까 예문에서 선생님이 being을 괄호쳐 놨고 이때 being을 생략을 해도 되고 살려서 being 하시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도대체 having been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할 수 있죠? 처음 보는 친구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5번 읽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동명사 때도 솔직히 거의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같은 시점이거나 더 미래를 나타내는 게 ing 파트다 이러면 그냥 우리 원래 알던 대로 ing 쓰면 돼요. 그때도 동명사 중에 단순 동명사라 불렀었는데 이건 뭐라 부르면 되겠어요? 단순 분사 구문이라 부르면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얘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더 과거 저 말만 들어도 사실 저번이 좀 생각이 나죠.
그 ing 형태 중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전체 문장의 시점보다 더 과거일 때 그때는 완료 분사 구문이라 부르는 having pp를 쓰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동명사 때도 having pp 동명사 완료 동명사라 그러더니 왜 모양이 똑같나요? 이럴 수 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모양이 똑같은 것 뿐이고요. 얘는 분사 구문 그때는 동명사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having been이에요. 비동사가 그냥 전체 문장의 시점하고 동일하면 being을 썼을 거고 ing 파트, 분사 쪽 파트가 더 과거였다면 having been을 썼겠죠.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옛날에 더웠기 때문에 지금 물을 마시는 상황이라 하자. 예를 들어서 drank가 아니라 drinks였다고 해볼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자, 이게 만약에 drinks였다면 그때는 being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having been으로 바뀌어야죠. 왜? 왜 오른쪽은 현재고 왼쪽은 과거잖아. 그치? 시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단 말이야. 이때는 더 과거를 나타내니까 having been을 써야 된다. 이 정도는 이해되죠? 물론 지금 의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돼요. 자, 그렇고 넘기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4번, 5번까지는 금방 이해가 될 텐데 6번 봅시다. 6번 쉬워요. 부정문을 만들 때는 분사구문 ing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붙이면 된다. 이건 우리가 동명사 때도 배웠고 투부정사도 배웠고 대부분 뭐야? 그냥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 붙이면 돼요. 위치도 뭐 달라지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7번부터가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잘 봐야 돼요. 7번. 7번 선생님이 아까 이미 강조를 한 번 하기도 했고 분사구문을 한 번이라도 배워보았던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강조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원아, 지금 보면 이 문장에서 the weather하고 I는 주어가 같니 다르니? 다르죠? 그러면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 얘들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예문에서는 문맥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 희하고 이쪽 희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지운단 말이야.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주어랑 이 주어는 절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지우면 안 돼. 살려둬야 돼. 자, 해석을 해보면 물론 지금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거든요. 부사절이었을 때는 그냥 쉽게 해보자. 부사절이었다면 As the weather was rainy, I came here 이렇게 했겠죠. 근데 as 지우고 the weather를 지우려고 보니까 못 지워. 그치? 못 지워서 살려두고 being 바꾸고 rain이 간 거야. 자,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어가 달라서 살아있어.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 주어가 다르니까 내가 지우면 안 되는구나. 아까 이 2번 규칙에 따르면 같으면 지우라 했으니까 다르면 지우면 안 되겠네. 이해를 했죠? 다르면 안 지운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발동되는 규칙이 있어요. 원래 멀쩡히 4번대로 being하고 having been 잘 생략을 하다가 이 7번 규칙 때문에 두 개가 달라서 살아있으면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우진아, 여기서 being은 생략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왜 그러지? 이유가 뭐라고? 앞에 주어가 나와. 그렇지, 저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주 잘했습니다. 주어가 서로 달라서 살아있으면 원래 잘 4번에서 지워지던 애들이 더 이상 생략이 불가능해. 알겠죠? 네, 이해됐으면 넘어갈 텐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끌고 가. 여기서 그랬구나 하고 다 놓지 말고 머릿속 잡고 있어. 8번 규칙하고 충돌을 합니다. 여기를 좀 적어주시고요. 오늘 다 왔어요 진짜. 8, 9 끝나면 거의 끝난 거고 10번 동그라미 하나 쓰고 오늘 갈 겁니다. 조금만 머릿속에 잡고 있어. 7번하고 8번이 또 충돌을 하거든요. 그럼 또 지우라 그랬다가 지우면 이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근데 다 얘가 있으면 또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7번, 8번만 조금 끝까지 가져가 주시면 오늘 분사구문 끝나는 겁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 다음에 이제 몇 번 그 문제만 좀 풀고 나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다 같이 얘들아? 자 이제 가자.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아까 7번이랑 8번이 왜 충돌한다 그랬냐면 7번 같은 경우 이 앞에 주어가 달라서 살아있으면 being이나 having be는 생략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얘는 역사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4번부터 시작했던 거야. 4번 보면은 원래는 잘만 된다 그랬다가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예외가 있지 하면서 나온 게 7번이었어요. 7번은 예외죠. 이 4번에서는 이제 주어가 애초에 안 남아있을 때 저렇게 쉽게 지운다는 얘기였고 7번은 얘기가 다릅니다. 주어가 다를 때는 살려둬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being이나 having be는 안 사라진다고 했어요. 생략 불가. 근데 8번까지만 잘 이해하면 돼 이제. 8번은 그 예외의 예외인데 보통 이렇게 주어가 달라서 살아있으면 얘는 생략 안 되는 게 맞죠. 7번에 의하면. 근데 8번에서 수동태 또는 수동분사 구문이라면 주어가 살아있어도 그냥 being이나 having be는 생략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문제점은 어떤 게 수동분사 구문이냐를 잘 알아채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알아채는 방법은 BPP를 통해서 완전히 동작이 완성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됩니다. be broken, 고장나다를 만들려면 비동사만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아까 7번을 볼까 얘들아? 7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른 동사 파트가 아예 없어요. 그냥 비동사 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한단 말이야. 뒤에는 보어로 쓰인 형용사 하나 있으면 되지. 그쵸? 이럴 때는 비동사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때는 얘 혼자서는 사라질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수동분사 구문은 being이 사라져도 broken이 알아서 PP 형태로서 이 동작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being은 필요 없는 걸로 본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수동분사 구문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as로 가져가고 때문에로 해석할게요. 문이 고장나서 나는 여기 왔다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고 주어가 달라서 살아있지만 being은 생략이 가능한데 왜 그렇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비동사만 쓰이는 동사가 아니라 being broken이 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울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차이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때는 뭐 형용사나 다른 게 있고 이때는 과거분사가 남아있겠죠. 그 차이입니다. 과거분사 남아있냐의 차이예요. 9번 가자. 9번 되게 쉬워요. 지우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is인 거야. 그러면 is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being, going으로. 근데 이때는 간단한데 이 진행형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는 being, going 이렇게 ing이 계속 붙죠. 분사구문은 ing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앞에 being은 거의 99% 생략합니다. 문법책에서는 이걸 생략하는 게 의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거의 쓰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goes를 썼을 때는 차이점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게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번 동그라미 치고 쓰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쓰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페이지도 굉장히 짧고요. 거의 다 왔죠?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우는 건 쉬울 거예요. 뭐 접속사 먼저 지우고 주어 같은 거 확인하고 거의 같은 인물로 추정되니까 지우고 was는 being으로 바꾸는데 이때 being은 생략이 되죠. 왜? 뭐 주어가 달라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7번, 8번 갈 거 없이 그냥 4번 규칙만 생각해도 지울 수 있어요. Hungry, he came here.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친구가 가끔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게 이시고 얘가 뭐 더 캐시면 이거 더 캐시야 써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경우 있는데 써주면 좋긴 해요. 근데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고유명사인 거고요. 고유명사라 하는 거는 J처럼 지금 대문자가 있는 거죠. 대문자가 있는 게 보통 고유명사죠. 뭐 Paris, 뭐 Korea, 뭐 Tom 이런 게 고유명사인데 고유명사가 있던 애가 분사구문 만들면서 사라졌다면 오른쪽 그 진짜 주절에다가 이 히 대명사를 고유명사로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별로 안 어렵죠. 여기 있었던 애는 고유명사 여기다 써주세요. 여기까지고 여러분. 자 그럼 숙제를 적는데 64, 67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조금 그 고민을 좀 했는데 다음 숙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금요일부터 이제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두 개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건데 64, 67 앞에 솔직히 분사 파트 1이 있습니다. 분사 파트 1이 있으나 거기가 너무 쉽기도 하고 지금 이제 여기를 푸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를 푸는 게 우리 규칙 4번부터 한 9번까지가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4, 67을 풀어도 돼요. 그렇죠? 여기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제대로 표시한 다음에 64, 67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도 좀 많이 줄 거고요. 대신 숙제도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은 시간이 얘들아 한 2분, 3분 되는데 조금 쉬었다 아니면 숙제를 좀 풀렸다가 하시면 되겠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저번처럼 8시 15분쯤에까지 오시고 내신 선생님을 많이 듣고